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개막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여러 아이템을 생각했었는데 뭐 지금 이것저것 막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하나로 뭉쳐버렸습니다. 저희가 그냥 각자 이름 까고 저희 생각한 시즌 순위 그냥 과감하게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BBC 필 맥널티인가 뭐 소속 기자 네, 그분이 항상 시즌 전에 예측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뭐 레스터 아마 강등권 꾹꾹 그랬을 겁니다. 우승한 시즌에.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한번 AS도 한번 해보고, 네, 뭐 한번 어쨌든 순위 어쨌든 나눠지게 돼 있으니까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요새 감독님들 많이 보셔가지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 마음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승 경쟁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북 울산 비교도 했었는데 저희가 약간 비겁하게 전력상 무승부라고 했잖아요. 솔직하게 비겁했어. 네. 근데 이제 공동 우승은 없으니까 네. 누가 우승할 것 같은지는 좀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하죠. 네, 저는 울산. 이번에는 전력 외적인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북 얘기하면 5연패 쉽지 않다. 네, 네, 퍼거슨의 맨유도 못했던 일이고 사실 매년 전북이 적지 않은 변화를 주면서 매너리즘에 대한 부분을 극복을 했었는데 물론 올해는 감독이 바뀌긴 했지만 네.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이동국이라는 정신적 지주의 이탈이 제법 크다. 반면에 울산은 더 이를 갈았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이라는 이름값이 주는 변화 그리고 승부처에서 사실 울산이 약해서 그래서 결국 무너졌었는데 어쨌든 홍명보 감독 그리고 신영민의 존재 저는 크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전력 차이는 예전에도 크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울산에 주는 모멘텀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에서 달라질 거라고 봐서 울산 쪽으로 좀 걸겠습니다. 아, 방금 좀 전에 미디어데이 보는데 홍명보 감독과 이청용이 나와요. 울산에. 아, 그 무게감이 전북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좀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저는 전북을 하겠습니다. 전북 저번 방송에서 말했듯이 전북은 이미 강하고 울산은 앞으로 강해질 거라는 그 많은 관계자들 얘기에 10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네, 울산 젊은 선수 위주로 좀 영입을 했고 전북은 일류첸코와 같이 검증된 선수를 좀 데려온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일류첸코뿐만 아니고 구스타포, 바로, 황기용과 같이 공격적인 부상자가 일단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동국, 조규성이 득점 면에서는 큰 기여를 한 케이스는 아니어서 어떤 팀 득점이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백승호 사과가 지금 계속해서 뜨겁잖아요. 근데 백승호가 영입되지 않은 상태의 전북의 중원을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뭐 최용준 든든하고 뭐 백업도 정혁, 류재문 나쁘지 않고 쿠니모토도 있고 그런 만큼 스쿼드가 결코 울산에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영입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북은 아무래도 그 우승 멘탈리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제일 큰 힘이죠, 사실. 네, 전지훈련 갔더니 선수들 말하는 투회가 좀 달라요. 상대가 우리랑 하면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서 아, 자신감 이 팀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5연패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시즌 뜨거웠잖아요. 역대급 우승 경쟁. 펼쳤는데 그것보다는 승점 차가 좀 더 날 것 같다. 약간의 조기 우승이 될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 향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K리그 2+2장 티켓 주어지는데 1위랑 FA컵 우승팀 본선에 가고요. 2위, 3위 팀이 플레이오프 나서는데 저희 지금 1, 2는 지금 갈렸죠. 네. 3위는 누가 될 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과 서울 중에 고민을 했는데 강원으로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영입이 가장 잘 된 팀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뭐 팀은 또 수비 쪽에만 집중한 팀들도 있었는데 강원은 공격수부터 골키퍼까지 수준급 선수를 고르게 영입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측면 수비수 보고 있어요. 임창훈, 윤석영이 오면서 이 선수들이 발이 느린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지난 시즌에 약간 그 조금 약한 골이었던 임채민의 뒷공간을 좀 커버해 줄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충만한 한국영 이 중원에 버틴다? 상대팀 입장에서 쉽지 않아 보이고 고무열, 조재환, 김대원 이 선수들이 득점력은 약간 아쉬울지 몰라도 상대를 뒤흔들 수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에 이영표 대표가 여름에 선수 한 2-3명 정도는 더 영입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 라커룸에 조금 팽배해질 것 같아서 저는 강원이 우승권까지는 아니더라도 3위 정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저도 5라고 한 게 저도 강원으로 뽑았거든요. 아, 진짜? 네.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원, 서울, 포항, 수원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 누가 흐름을 타느냐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서로 약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강원으로 하는 이유가 일단 김병수 감독이 지난 시즌 실패해서 뭔가를 좀 얻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시즌에 성공했고 지난 시즌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수볼에 대한 절충선
이제 어느 정도 찾아서 완성된 병수보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선수 구성 역시 이제 본인의 축구에 최적화된 선수들을 맞춰줬고 핵심 선수들 재계약하면서 팀의 안정성이라는 게 좀 생겼다는 부분도 좀 주목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좀 이영표 대표랑 김병수 감독의 케미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변수만 잘 잡고 간다면 강원의 꿈인 아치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상위 스플릿에 올라갈 세 팀도 볼게요. 4, 5, 6위 한번 꾸려보죠. 저는 서울 4, 포항 5, 수원 6, 위 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창기자는 저랑 짠 건 아니고 따로따로 이제 픽을 했는데 좀 비슷하게 좀 뽑았습니다. 상스를. 저는 서울을 3위에 올려놔도 될 정도로 좀 후하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앞서 강원이 영입이 잘 된. 담당이라고. 아, 맞다. 발표해야 되는구나. 저 올 시즌부터 수원 삼성이 아니고 서울 담당으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내부에서도 왜 서울로 가냐, 하필. 배신자. 배신자 슈퍼매치에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서울이 영입한 선수들이 조금 큰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요. 나상호, 팔루세비치가 검증을 마쳤을 뿐만 아니고 뭔가 이 선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선수라고 본다면 공격력이 확 늘어날 것이고, 그 아래 누가 있습니까? 지금 미디어데이에서도 뭐 택배 패스 예고했죠? 기성용이 풀파워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센터백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그 박진성 감독이 그 광주에서 수비 조직력을 위주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만큼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여기다 양한민까지 있으니까 수비도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아서 저는 한 4위 정도 가능해 보이고, 그 뒤를 포항, 수원이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항은 핵심 빠져도 포항은 포항이에요. 그냥 이 팀은 축구를 잘하는 팀이고,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도 수준이 나쁘지 않다고 하고, 여러모로 이제 국내 선수도 몇 명 남아있는 만큼 포항은 김기동 체제에서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박건화 감독 체제의 수원도 지금 첫 동계훈련 했잖아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도 밑에서 막 치고 올라와요, 무섭게. 예. 그래서 여러 뭐 제리치 효과도 있고, 수원도 한 지난 시즌 부진을 딛고 상스 정도는 진입할 거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순서는 달라요. 네. 저는 수원 4위, 서울 5위, 포항 6위 순으로 봅니다. 네. 전 찰리볼이 2를 낼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객관적 전략은 물론 아쉽지만 진짜 아침에서 보여준 임팩트가 컸었고 박건아식 축구가 이제 더 확실한 색깔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는데, 이 팀의 가장 큰 아쉬움이 중원이랑 수비는 괜찮은데 마무리였는데, 저는 제리치 니콜라오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싶거든요. 제리치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활용도. 이 선수 뚝배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밑에서 잘 쓰느냐가 중요한데, 찰리볼 자체가 롱볼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리치랑 잘 맞고, 네. 니콜라오는 여러 에이전트들이 여러 팀이 지금 물망이 뒀던 선수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로페즈 유형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식 축구에서 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수원이 뎁스가 약하지만 아체엠은 안 뛰니까 맞아요.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년과 다를 것 같고, 저는 서울이 조금 더 낮을 거라고 보는 게, 보강이 잘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션 중복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나성호, 팔로세비치는 모두 2선 자원 쪽인데, 사실 서울에 필요한 게 최전방, 센터백, 그리고 윙어 세 자리라고 봤거든요, 저는. 근데 나상호가 물론 측면이나 최전방에 쓸 수 있지만, 이 선수를 최대한 잘 쓰려면 성남에서처럼 2선 가운데 프리롤을 봐야 되는데, 이 자리는 사실 팔로세비치도 있고, 맞아요. 뭐 볼을 그렇죠. 점유한다는 점에서는 기성용 선수랑 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그러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은 물론 좋아졌지만 약점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위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거든요. 물론 네. 센터백 자리 홍준 선수 왔지만 뭐 검증이 아직 안 됐고 기복이 좀 있다는 측면도 있고, 윙어도 박정빈 있지만 역시 검증 안 됐고, 그래서 박진호 선수의 능력은 있고 확실한 강점이 생겨서 상승은 가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5등 정도로 찍었고요. 네. 마지막 자리는 포항으로 하겠습니다. 포항.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전력 구축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외국인 선수가 적응할지에 대한 변수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베스트 11이 신진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안정감을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기동 감독이 고비마다 보여주는 매직이 있고, 지난 몇 년간 팀이 항상 안정감을 갖고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하이 스플릿으로 가는 추락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6위 정도로 예상해 봤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슈퍼매치 두 팀이 일단 상스는 간다 하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 스플릿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잔류 안정권인 7, 9위 7위부터 9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7, 성남 8, 제주 9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는 세징야 주변에 있던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뎁스가 약해졌습니다. 대구 내부에서 주전급은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8경기 체제에선 백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시즌마다 뭐 홍정훈이라던가 황순민이라던가 시즌아웃에 준하는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골키퍼 구성이 나가면서 뚜렷한 뭐 넘버원이 없다는 것,
세징야 의존도가 더 커졌다는 것 등이 좀 불안 요소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6위권 진입을 두고 싸울 것 같은 게 그래도 세징야 때문이죠. 대적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10 이상은 해줄 것 같은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K리그 최고의 크랙이 대구를 그냥 강등권으로 내려가게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남을 상당히 조금 높게 의외네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지훈련 다녀왔기 때문이죠. 내가 볼 때는 김남일 감독한테 말린 것 같아. 눈이 매력적이었어요. 저 눈을 빨아들이는 인터뷰를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예, 빨으려고 갔는데 근데 뭐 스쿼드를 봐도 일단 높이가 느는 게 가장 최고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약간 단신 공격수들 위주의 어떤 만들어가는 공격을 하다가 공격이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뚝배기 세트피스에서도 조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밀리치는 2m 넘고 부시도 185 넘고 김현성 있고 리차드 있고 여러모로 그 점프가 되고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많은 만큼 득점은 확실히 늘어날 거라고 내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입도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빠다볼이 그 시즌 2를 맞잖아요. 그래서 아까 병수볼 얘기했듯이 이 빠다볼도 지난 시즌에 과오를 조금 딛고 좀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팀으로는 제주를 좀 뽑고 있는데, 9위? 예, 9위는 이 제주가 영입은 약간 좀 아쉽지만 정우재, 안현범 이렇게 K리그 1 다른 팀들의 관심을 받는 선수들을 잘 잡았다. 예, 재계약을 그래도 좀 하고서 시즌에 돌입하는 것. 그리고 남길 감독이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선수단 장악 능력은 거의 K리그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38경기 내내 그 라커룸을 꽉 잡고 거기서 이제 삐져나간 선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대로 잘 끌고 가지 않을까? 흔들림 없이 조금 운영될 것 같아서 저는 한 9위 정도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승은 어렵지만 잔류는 무난하다. 네. 저는 7위는 수원FC, 8위는 제주, 제주가 있네. 9위는 대구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FC 제가 꼽는 태풍의 눈입니다. 예. 플랜대로 초반에 승점 쌓기 성공하면 의외로 저는 7위보다도 더 높은 순위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수원FC랑 연습 경기한 팀들이 대부분 호평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승격팀 그리고 변화 많은 팀의 약점이 뭐냐? 버티는 힘이에요. 맞아요. 그게 약하다는 건데 수원FC는 아예 구성 자체를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지수를 3개월 반에 모스터로 데리고 온 이유도 이건데 호재가 좀 생긴 게 아침 일정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4월에 지금 치러지지 못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호재도 좀 있고 물론 양동현 라스가 포진한 최전방이 약하고 22세 자원이 부족하긴 한데 한승규 내려오면서 지금 새로운 좀 공격적으로도 좀 변화가 생겼고요. 한승기도 왔구나. 네, 손없이가 어쨌든 수비가 워낙 안정적이라 무너지지 않고 버티면 중위권 판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싶고요. 전 제주는 만기자보다 한 단계 높은 8위 정도로 보는데 네. 일단은 저는 상스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용병들이 차선책이라는 거. 그러니까 플랜 B도 아니라 C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기대만큼의 파괴력을 보이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걸리고 남길 감독이 이 팀의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 시즌 제주가 좀 불안했던 게 승격을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한 게 남길 감독 능력은 인정하지만 맨 매니지먼트 방식이 이제 강팀과 어울리지 않는다거든요. 네. 지난 시즌 불안했었던 상황에서 어쨌든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는데 올해 만약에 초반에 흔들린다면 이게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저는 기대만큼의 선곡 지금 현재 우승도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기본 전력이 좋기 때문에 맞아요. 남길 감독 스타일이 추락을 허용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스와 8위 정도 사이가 될 것 왔다 같다. 갔다. 예, 잘 되면 상스, 안 되면 8위. 근데 일단은 8위로 뒀습니다. 네. 대구는 올해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대구. 예, 세징야 의존도 더 커졌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세징야가 작년이 정점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좀 나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인 스타일 자체가 물론 볼을 잘 차기도 하는데 역동적인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난 시즌 전 초반에 부진했던 게 좀 사실 좀 마음에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햄스트링을 자꾸 다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를 상쇄할 만한 카드가 그렇다면 있어야 되는데 안녕호 세르지니 좀 약하지 않냐. 에드가도 계속해서 부상이 잦고요. 네. 또 백업이 되고 나가면서 38라운드 체제에서 대구가 버티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잔류는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9등 뽑아봤습니다. 전 대구가 빠져나간 다음에 영입이 좀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자리를 안 메우고 그냥 시즌을 시작하는 그런 모르죠. 분위기입니다. 조 사장님이 갑자기 백업에
그 젊은 선수들을 믿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의외의 또 선수들이 나온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마지막 강등전자 보겠습니다. 최종 잔류권은 10위, 플레이오프가는 11위, 마지막 다이렉트 강등이 12위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인광, 수협 순을 꼽았는데요. 강등권부터 보면 수협이 영입을 좀 많이 했지만 근데 좀 전에 미디어데이 봤는데 김동근 감독 내가 괜히 내 얼굴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김동현 감독 전화 왔다니까요. 고맙습니다 라고 전화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 제가 개인적인 선호도는 있지만 팀 자체를 봤을 때는 불안 요소가 가장 많다. 불안 요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불안 요소입니다. 베테랑 영입됐지만 폼이 떨어진 선수가 많고 박지수는 많은 경기 못 뛰는 상황에서 입대를 하고 그럼 수비를 다시 좀 재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는 안병준 마사가 거의 다 해줬는데 두 선수가 싹 빠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선수가 왔지만 호흡을 안 맞춰본 선수들이 지금 공격진을 꾸려야 하고 그리고 김도균 감독도 사실 K1에 지금 도전하는 입장이어서 네. 거기서 뭔가 초반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여름에는 빅보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채색을 다 했잖아요. 파란색으로. 이제 거기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락커룸을 같이 쓸 것 같은데 그런 점도 홈 이점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 수원 FC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광주가 끝까지 잔류 경쟁할 것 같아요. 광주 담당이라서 그런 것도 요만큼은 있지만 그랬다면 한 8위 정도 올려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전방에 15골 넣을 수 있는 펠리페 있고 22세 카드 엄원상이 있고요. 이건 모두가 부러워하는 22세 카드죠. 그리고 중원과 후방에는 광주를 잘 아는 연어들이 많이 돌아왔죠. 그리고 경험 있는 선수들도 와서 뭔가 감독도 이제 경험 있는 감독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안정감이 확실히 작년보다 좀 더 늘었다. 여기 점수를 줬고요. 인천은 항상 감독이 리스크인 게 시즌 초반에 맨날 갈았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만 그대로 좀 믿고 간다면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안정적으로 잔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인천은 무난히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느낌적으로는 이보다는 더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1위부터 9위까지가 너무 좋아서 바꾸기 좀 그래서 10위에 뒀는데 네. 물론 인천이 보도에 나온 대로 역대급 겨울을 보냈다, 제2의 창단 수준 영입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전력이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다. 이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없어. 네. 호반석 그대로 있고 현호자 자리에 델브리츠 온 거고 이지성 자리에 김광석 온 거고 이런 거예요. 구스타보 자리 4개 밥 이런 건 물론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어쨌든 완전 업이라고 보기 힘들겠지만 잔류에 노하고 있고 어쨌든 선수들이 조성환 감독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고 팀의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강등은 안 될 것 같다 싶고요. 저는 광주를 꼽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광주 꼽고 있는데요. 맞아요. 전력이 사실 제일 약해요. 저는 무엇보다 수비진 힘이 약해졌다는 게 좀 크고 베테랑들 이한샘 이런 선수 들어왔지만 사실 K1에서 검증이 안 됐고 한 시즌 버틸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여기 펠리페 엄원상 지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에이스는 윌리안이라고 보는데 윌리안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좀 약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프런트 문제 100%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시즌 내내 불안한 구석과 싸울 거다라고 보고 11위는 성남으로 하는데 만 기자 얘기 들으면 더 올리고 싶기는 한데 사실 저는 연재현 공백이 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받는 수비수라고 생각하는데 성남의 힘은 어쨌든 선수비 후역수비거든요. 데려온 선수들이 센터백 자리 리차드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남의 수비력을 유지하기에는 물론 작년보다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 선수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타 팀보다는 압도할 만한 무기가 확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광주보다는 상황이 낫고 김남일 2년차가 어쨌든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는 점에서 11위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순위 예측 몰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올 시즌 판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네. 저희가 근데 이걸 가지고 연말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서 AS까지 하고 사과도 하고 해당 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던지 저희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편집팀 정세빈 씨한테 여기 뒤에 박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캡처해서 얘네 봐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에. 그래서 편집본은 아마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순위 예측 해봤는데요. 올 시즌 이거 저 예상 빗나가게 재밌는 이야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K리그 리뷰를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프리뷰 앤 리뷰죠. 네, 앞으로 올 시즌도 저희 볼만찬 기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